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재건 및 발전 기금에 대한 납부율을 현재 0.46%에서 0.23%로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정책에 따라 개인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태국 중앙은행, 태국은행협회, 국영금융기관협회 등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대출, 자동차 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 3개 부문으로 총 230만 명의 채무자와 약 1.3조 바트 규모의 부채가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로 채무자는 최대 3년간 이자 상환을 유예받고 원금만 상환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과의 새로운 조건에 합의해야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신용정보 시스템에 기록은 남지만 이전에 대출을 거부당했던 경우와 달리 새로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농업협동조합부가 쌀 수확 비용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기존에는 라이당 500바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라이당 1000바트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은 가구당 최대 10라이까지 제공되며 총 예산은 385억 7,800만 바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대다수 소규모 농민들이 10라이 이하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태국 외교부 차관보가 2001년 체결된 태국, 캄보디아 간 MOU 44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관련해 이는 국제조약으로 단순히 서명으로 폐지할 수 없으며 민주적 선거를 통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집권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MOU 44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캄보디아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며 자원 활용도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조약 일방 종료 시 국제사법재판소 소송과 국제 신뢰도 하락, 경제 및 외교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여러 정부가 이를 유지해온 이유는 국가 주권 보호와 경제 발전에 유리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는 국민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민주적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산업부 장관이 2024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들과 회담을 진행합니다. 태국 산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과 회의를 갖고 전기차 및 전자산업 육성, 청정에너지 사용, 기술 개발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관은 토요타, 마쓰다, 닛산, 미쓰비시, 혼다, 이스즈, 무라타 등 주요 일본 기업 임원들과 만나 투자 확대, 기술 이전, 인재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며 양국 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청사에서 파오품 재무부 차관이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가 발표한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2.6%가 정부의 예상치 3.5%보다 낮게 나온 점에 대해 실제 수치를 확인한 후 판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3분기 경제 성과가 긍정적이었으며 4분기 역시 재무부 분석이 낙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 4분기 GDP 성장률 목표치 4.3%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즈 태국 법인이 2024년 자동차 시장이 23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태국 자동차 판매는 47만 8,34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했으며 특히 픽업 트럭 시장은 13만 7,456대로 39.5% 급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7만 1,361대를 판매했으며 연간 판매량은 8만 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경제 침체, 구매력 약화, 가계부채 증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꼽으며 픽업 트럭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주는 픽업 트럭이 태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 제품인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탈리아 항공이 방콕, 로마 직항 노선을 개설하며 첫 항공편이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버스 A330 네오로 주 5회 운항되는 이번 노선은 방콕이 글로벌 관광 및 비즈니스 허브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개설되었습니다. 기념 행사에는 이탈리아 항공의 주요 관계자, 태국관광청, 이탈리아 대사가 참석했으며 태국 시장 진출을 통해 아시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승객들에게 더 나은 여행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적십자사 국립혈액센터가 현재 전국 혈액 보유량이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7,305유닛의 혈액을 요청했지만 공급 가능한 양은 3,237유닛으로 이는 요구량의 44%에 불과합니다. 혈액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헌혈 참여율이 지적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준 헌혈자는 전체 인구의 3%에도 못 미치며 연 1회 헌혈자는 약 104만 명, 연 2회는 약 32만 명에 그쳤습니다. 또한 홍수와 폭우로 인한 이동 제한도 헌혈 참여를 더욱 감소시켰습니다. 헌혈 조건은 만 17에서 70세, 체중 45kg 이상, 충분한 수면과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헌혈자는 식사 후 참여하고 고지방 음식을 피하며 음주 및 흡연을 삼가야 합니다. 태국 마약청이 11월 19일 국제 마약밀매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은 한국인 용의자를 콩깬 주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출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체포 후 송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체포는 2023년 7월 태국에서 또 다른 한국인 마약 밀매 용의자를 체포한 사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국 형사법원이 청산가리 독극물 사건으로 기소된 사라랏 랑시주다폰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위투는 징역 1년 4개월, 탄니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약 234만 바트를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사라랏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여러 피해자에게 음료와 약물의 청산가리를 혼합해 독살한 혐의를 받았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귀중품을 훔치는 등의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계좌 조사 결과 9,500만 바트 이상의 의심스러운 거래와 불법 도박 관련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태국 송클라주 테파 지역에서 연속적인 폭발 사건이 발생해 미얀마 노동자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모두 안전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첫 폭발은 오전 6시 10분경 테파 지역의 노동자 숙소 인근에서 발생해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현장에서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40분 추가로 2건의 폭발이 발생했으나 추가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폭발은 의도적으로 설치된 폭발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사건의 배경은 보복성 공격, 내부 갈등 또는 불안 조성 목적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